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2호 제16면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어비스 오어 www.소셜스거,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 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등 화재 취약 28,500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서울시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청각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 28,500세대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27일 목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62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등 화재 취약계층 16만 7천여 세대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아직 시설이 미설치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8,500세대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시 경보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중증 청각장애인 500세대에는 시각표시 기능이 있는 보이는 화재 경보기를 보급하여 보다 빨리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가정용 소화기이며 지난 2017년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 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시민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건수가 295건이며 이에 따른 화재 피해 경감액은 66억 원에 이른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화재안전 돌봄 서비스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봉사단 운영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 취약요인 진단 등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통계 분석 결과 19년 사망자 37명 중 20명, 54.1%, 20년 사망자 37명 중 18명, 48.6%, 21년 사망자 37명 중 20명, 54.1%, 이 주택 화재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44명이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예방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4년 서울 지하철 1 물결표 쌓인 8호선 전 역사의 교통약자 승강시설. 올해도 10곳 설치.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 물결표 쌓인 8호선 275개 전 역사의 24년까지 엘리베이터 이력 1동선을 100%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서울시가 24년까지 약 650억 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한다. 이력 1동선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가 지하철역 출구, 지상에서 대합실, 승강장까지 별도의 도움 없이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는 동선을 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54개, 21년 기준 확보율 92.3%, 역의 이력 1동선을 확보했다. 올해도 추가로 10개 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시작한다. 남은 11개 역사 중 5곳은 올해 공사를 마치고 운영될 예정이며 6곳은 설계 및 검토 중이다. 10개 역 중 7호선 남구로역처럼 엘리베이터가 아예 없었던 역엔 새로 승강시설이 설치된다. 출구, 지상, 물결표 쌓인 대합실 또는 대합실 물결표 쌓인 승강장 등 부분적으로 승강시설이 있었던 역엔 추가로 설치한다. 사유지 저촉 등 공간 문제로 설치가 어려웠던 역도 설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승강시설 공사를 진행한다. 서울 지하철 역사는 교통약자를 위한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베리어 프리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1970에서 90년대에 지어진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물리적 여건 속에서 새 승강기 설치가 어렵고 재정난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됐지만 공사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승강시설 설치에 꾸준히 나서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하철 역사 승강시설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0개의 역사 엘리베이터 신설 공간 확보 어려운 6개의 역사 내 승강시설 설계 및 검토 5개의 역사 승강시설 올해 완공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및 신설이다. 첫째, 올해 서울 시내 10개의 역사의 엘리베이터가 새로 설치된다. 10개의 역사는 7호선 남구로역, 5호선 강동 종로 3가역, 6호선 세절상 월곡 봉화산 구산역, 7호선 수락산 청담 광명 사거리역이다. 2023년 완공 목표다. 7호선 남구로역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 중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었다.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는 완료했지만 예산이 없어 난항을 겪던 중 올해 공사비 일부를 확보하게 돼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나머지 9개 역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설치돼 있어 이력 1동선 확보를 위해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둘째, 공간 확보 문제로 승강 설비가 들어서기 어려웠던 6개의 역사도 설계 및 지속 검토에 나선다. 우선 5호선 상일동역, 3호선 고속터미널역, 8호선 복정역은 승강기 설치 설계를 진행 중이다. 특히 5호선 상일동역의 경우 애초에 승강장이 좁게 건설된 특수한 구조 때문에 도시철도 건설규칙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가 국토교통부에 건설규칙 개정을 요청했고 작년 11월부터 설계를 시작했다. 설계를 마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호선 신설동역, 6호선 대흥역, 2호선 가치산역은 승강설비 설치를 위해 지속 검토 중이다. 공사는 엘리베이터 규격 또는 보도차도 경계 조정, 역사 내 기능실 재배치 등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설계 방안을 검토해 최적의 방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셋째, 재작년 작년에 승강시설 설치 공사를 시작한 5개의 역사는 올해 완공돼 운영된다. 5개의 역사는 1호선 청량리역, 2호선 용답역, 3호선 교대역, 4호선 명동역, 5호선 마천역이다. 넷째, 역사 내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는 철거 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미설치된 곳에는 새롭게 설치한다. 올해는 사당역 8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하고 신금호역 산성역은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를 한다. 작년에 시작한 버티고개역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는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회 한국수어의 날, 한국수어 봄날을 맞이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변승일, 이하 농아인협회와 함께 2월 3일, 목, 오후 1시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제2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의 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기까지의 힘든 시기를 거쳐 마침내 봄날을 맞이했음을 축하하며 보이는 언어인 한국수어가 일상에서 소통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도로 기획한 것이다. 기념식은 다양한 세대의 농인이 전국 각 지역의 수어로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제1부에서는 한국수어가 지나온 과거를 헤아려 한국수어의 날 경과를 보고하고 수어 발전 유공자를 표창한다. 수어 교육용 방송을 제작하고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해 한국수어 보급에 힘쓴 강원도 농아인협회 소속의 김유진 씨와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에 재직하며 한국수어의 날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수어 관련 행사를 진행한 황설입 씨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어 방탄소년단의 노래 봄날을 한국수어로 표현한 후지모토 사오리 씨가 창작 무용으로 축하 공연을 선사한다. 제2부에서는 한국수어의 미래를 준비하는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수어 영상을 상영하고 한국수어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한국수어 알리는 공모전, 참여 읽기 등으로 한국수어 주간 운영. 한편 한국수어의 날과 연계, 한국수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국수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1월 31일, 월부터 2월 6일, 일까지 한국수어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은 수어로 표현하는 사랑과 감사 인사라는 주제로 수어 사진을 공모하고, 농아인협회는 지난 1월에 나에게 수어의 존재란을 주제로 개최한 동영상 공모전의 수상작을 농아인협회 중앙회 누리집과 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시한다. 또한 제2회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는 온라인 참여 읽기 행사 1.25 물결표 사인 28 결과 영상도 게시한다.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한국수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기반 마련. 특히 문체부는 올해 향후 5년간 수어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2023 물결표 사인 2027을 수립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한국어 수어 말뭉치, 거대 자료를 구축하고 농인과 농인,
농인과 청인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코로나19 방역 관련 발표 등에서의 공공수어 통역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 수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농인들의 알 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방침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면서 한국 수어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언어가 되었다. 문체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한국 수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농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국 수어 정책을 꼼꼼히 펼치겠다. 라며 한국 수어가 우리 사회와 농인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